10월 28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연이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정평가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자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이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겐 윤한 갈등의 돌파구로, 이재명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25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과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쇄신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3분기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비행 조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이었다며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서울에서 무인기가 삐라를 살포하면 어떻게 지저될지 궁금하다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마다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는데요. 날로 높아지는 부정평가의 배경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자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모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더해질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악화 일로를 걷는 양상입니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20%로 6주 만에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70%로 나타났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MBS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0.6%에 그쳤습니다. 모두 각 조사기관 기준으로 최저치입니다. 특히 최근의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이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겐 윤한 갈등의 돌파구로, 이재명 대표에겐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자 김건희 특검법이 급부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연일 띄우고 있지만 그의 종착지는 결국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어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계속되고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역시 커지는 수순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후보자 2인을 야당에 추천하게 돼 있는 방식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특검 빅딜을 성사한다면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기 레임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이자 대여 공세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고 11월 위기설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0.1% 성장에 그쳐 국내외 기관들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2% 중반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기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2% 중반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기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출장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날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친 것에 대해서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나빴고 수출 부분도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져 경각심을 갖고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에서 0.4%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문제는 향후 전망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 우려와 중기 경기 불안 등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악화되는 경제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곧 있을 미국 대선 후에는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도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장벽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판세와 마찬가지로 향후 세계 경제 전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여전히 초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장벽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수입 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자국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에서 10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했던 1기 행정부 때보다 한층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미국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점치는 확률이 늘어나면서 트럼프발 금융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공세적 통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승부의 무게추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발 금융 공포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했는데도 국채금리가 오히려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7월 말 이후 최고치인 4.224%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104.33으로 상승해 3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적자 개선을 공언해온 만큼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무역법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자동차,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25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과 반도체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의 쇄신책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별한 경영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25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과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 뒤에는 이 회장과 사장단이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삼성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2022년 당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신경영 선언을 통해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삼성전자 내 사업부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노출됐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삼성의 설계 매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고동진 의원이 삼성에 AP가 없으면 퀄컴과 협상이 되겠냐는 취지로 반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내 사업부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노출됐습니다. 전날 늦은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삼성의 설계 매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고동진 의원이 삼성에 AP가 없으면 퀄컴과 협상이 되겠냐는 취지로 반문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파운드리는 설계 유출 우려 때문에 애플, 퀄컴 등의 수주 일감을 TSMC에 뺏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모바일은 자체 세컨 소싱이 있어야 퀄컴향 협상력이 생긴다는 게 고 의원 얘기입니다. 반도체와 모바일이 이해 상충되는 지점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인데다 모바일 가전 패널까지 품은 비대한 사업 형태로 인해 분사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설계 전문 회사들이 최첨단 제품 설계도를 설계도 하겠다는 회사한테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에 나섭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뤄진 시점에서 대규모 분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는 총 7,403가구입니다. 이 중 10평 상위 10대사의 분양 물량은 5,739가구로 전체 72.7%에 이릅니다. 해당 단지들은 경기도 양주와 평택, 충남 천안, 아산 등 4곳에서 공급됐습니다. 모두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10대 건설사가 전국에서 16,434가구를 분양합니다. 전국 전체 분양 물량의 45% 비중입니다. 11월 분양하는 대형사 주요 분양 단지로는 GS건설의 천안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DLENC의 홍성 이편한 세상 내포 퍼스트드림과 안양의 아크로 베스티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연내 분양 예정이었던 레미안 원페를라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수도권하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지금 선별적으로 분양 단지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위축된 시장이 더 길게 이어진다라면 분양의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그 시점이 한 번 정도 이뤄진 그 시점 안에서 좀 분양 시기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연말이 가까워지는 만큼 다음 달 분양 성적이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목표 달성에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올해 3분기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이후 최초로 3분기 누적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영업 적자와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격적인 투자와 수주 전략이 잇따라 성과를 내며 창립 이후 최초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고무적입니다.
4분기까지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 감소했고 영업 적자와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종료로 일회성 효과가 소멸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한 것입니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상포진 백신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수두 백신 수출 확대에 힘입어 4분기에는 백신 매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모토 이혜연입니다. 올해 9월 기준 폐업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이 돌려받아야 하는 자산이 178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인 거래소 업황이 불황인데다가 영업 중단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투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증가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신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폐업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11개사로 이들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고객 자산이 178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 영업 중단 및 폐업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 종료한 거래소는 11개사, 영업 중단한 거래소는 3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에서 자산을 반환받아야 하는 가입자 수는 33,096명입니다. 이들의 투자 자산 규모는 178억 원입니다. 영업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 수는 1,72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투자 자산 규모는 306억 원입니다. 첫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영업 중단 거래소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재단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개인보험 대리점 설계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19일 나옵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보험 대리점 설계사에게도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 대리점 설계사는 아직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반려당한 개인보험 대리점 설계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보험 대리점은 사실상 법인 소속 보험 설계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도 사실상 개인보험 대리점도 특정 회사와 주로 위탁 계약을 맺는 등 실제 업무는 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금 1인 대리점은 옛날로 치면은 전속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요.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JTI 코리아가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지난 2019년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뒤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JTI가 어떤 전략으로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지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TI 코리아가 관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한 바 있지만 2021년 철수하고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요. 오늘 28일 데이비드 윌러 JTI 코리아 사장 등 경영진들은 직접 관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플룸에 대한 히스토리와 향후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KT&G의 릴과 한국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양분하는 가운데 BAT 로스만스의 글로가 추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BAT 로스만스의 경우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뷰주고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초담배 대비해서 크게 확장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브랜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JTI 코리아의 복귀로 전자담배 시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이었던 신용한 교수의 충격적인 증언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 교수는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 명 씨와 관계를 단절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사과 하나 없이 해명만 내놓는 대통령실, 그리고 그 해명들마저 계속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